확률과 통계 과목 경우의 수 파트의 마지막 유형이죠. 이항정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은 중복조합이나 여러가지 순열처럼 뭔가 새로운 걸 배우겠다라기보다는 조합, 여태까지 배웠던 조합이나 중복조합과 같은 거를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는 조합의 활용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항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별도로 이제 정의를 해보자고 하면은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을 전개를 했을 때 이제 곱하기 괄호 곱하기 괄호 곱하기 괄호 이런 식의 형태에서 이제 이 식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전개식에 대한 전개식의 개수를 이제 알아보겠다. 개수에 대한 탐구라고 해줄 수 있겠어요. 이제 전개식에서의 개수를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식의 전개식인지 그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녀석에는 x 더하기 y의 전체 n승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일단 당연히 가장 높은 항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x의 n승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n-1승 곱하기 y의 1승 그리고 x의 n-2승 곱하기 y의 2승 이런 식으로 쭉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에는 x가 없는 y의 n차항으로 끝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이따 지울게요. x 더하기 y의 전체 3승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 곱셈공식에서 배웠죠. 수학 3 곱셈공식에서 배웠는데 x 3승 더하기 3x 제곱의 y 더하기 3xy의 제곱 더하기 y의 3승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차수를 보면 분명히 x를 기준으로는 하나씩 내려갈 거고 y를 기준으로는 하나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학 상에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냐면 x 더하기 y의 3승이라는 거는 x 더하기 y라는 괄호가 3개가 있으니 이 녀석을 곱할 거다. 근데 하나씩 각각의 괄호에서 하나의 항을 선택을 해서 선택된 것들끼리 곱할 건데요.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거는 x가 3개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x의 3승이라는 항을 만들게 되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여기서도 x, 두 번째 괄호에서도 x, 세 번째 괄호에서도 x를 선택하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그 x 3승의 개수는 이제 방법의 수가 되죠. 결국 1이라는 개수를 갖게 돼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xy의 제곱, x제곱의 y, x제곱의 y라는 항을 보면은 이 세 개의 괄호에서 x를 2개 선택을 하고 y를 하나 선택해서 선택된 것들끼리 곱했을 때 지금은 1x제곱 y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이 전체 몇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세 번째 괄호에서 y를 선택하는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는요 x, y, x 두 번째 괄호에서 y를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y, x, x 첫 번째 괄호에서 y를 선택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항상 x제곱의 y, 1x제곱의 y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x제곱의 y의 개수는 3이 될 거예요. 방법의 수.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수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지금 x 더하기 y의 n승이라는 괄호가 있다 보니까 얘는 x 더하기 y라는 괄호가 몇 개가 있는 거죠? n개의 괄호가 있는 거죠. 그 n개의 x 더하기 y라는 괄호들 중에서 이제 하나씩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항, x의 n승의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x가 몇 개가 곱해지는 거죠? 모든 괄호에서 x를 골라서 x가 n개 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은 모든 괄호에서 x를 선택하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는 개수가 얼마가 되겠죠? 1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1이라고 쓰지 않고 전체 몇 개의 괄호가 있죠? n개의 괄호가 있다 보니까 n개의 괄호들에서는 n개를 모두 다 선택해서 선택된 괄호들에서는 x를 고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n개의 괄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0개의 괄호를 선택을 해서 선택된 괄호에서는 y를 고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알고 있죠. nC의 n이 nC의 0과 같다라는 거. 그래서 nC 0으로 써도 되고 nC n으로 써도 돼요. 즉 앞에 있는 x를 기준으로 nC n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뒤에 있는 y를 기준으로 nC 제로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단 편의상 y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필요 없는 녀석은 좀 지우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x의 n-1승 곱하기 y의 1승이라는 두 번째 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n개의 괄호들 중에서 이제 지금은 0, 이 앞에 거는 0이었죠. y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y의 1승이다 보니까 n개의 괄호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y를 고르겠다. 그럼 선택되지 않은 건 자연스럽게 x를 고르겠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식으로 쭉 쓰다 보면 NC의 2까지 가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NC의 N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한 번 더 표현을 바꾸는데,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표현 방식은 수학 1에서 마지막 단원에 있는 수열이라는 녀석을 배우고 나면은 시그마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그 표현 방식을 아는 학생들을 위한 설명이에요. 모른다라고 해도 지금 이제 만약에 수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학년 1학기 때 진행을 하는 확통 수업에서는 시그마를 배우기 전에 하는 거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정리가 될 거죠. 자, 시그마라는 기호를 빌려오게 되면은 K라는 문자를 써서 자,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바꿔가겠다라고 하게 돼요. k를 0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자연수, 0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수들 0, 1, 2, 3, 4부터 해서 마지막 n까지 더 할 것이다 라는 게 시그마의 기호죠.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죠? nc에 곱하기 x에 곱하기 y. 자, 비어있는 것들 좀 채울게요. 지금은 이제 0은 nc 뒤에 있다 보니까 nck로 하게 되면 k에 0을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k에 1을 넣으면 두 번째 항이 되는 거고요. k에 2를 넣으면 세 번째 항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모두 다 더하겠다 뭐 이런 기호가 되겠죠. 그래서 nck로 했을 때 여기를 k승으로 해도 되고 여기를 k승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쓴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y가 k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지수가 뭐가 되겠죠? n-k승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된 녀석을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얘는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수원이 끝나지 않은 학생들, 즉 시그마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얘를 가지고 학교 시험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C의 K라고 하는 이 부분만 따와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이항계수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항계수라는 명칭을 쓸 텐데 그거는 이제 x의 어쩌고 몇 승, y의 몇 승 앞에 붙어 있는 이 nc의 어쩌고 저쩌고 계수를 만들게 되는 것 중에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녀석을 이항계수라고 부른다는 거 명칭은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이항 정리라고 하는 가장 기본 유형을 살펴보면은 어떤 유형이냐면 항 두 개짜리의 n승 꼴에서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라는 게 가장 기본 유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에 몇 승으로 해볼까요? x 더하기 y에 뭐 6승이 있다고 해볼게요. 거기서 x제곱 곱하기 y의 4승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실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항계수, 위에 있는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그 공식을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x제곱의 y4승의 개수는 6c에 앞에 nck x 더하기 y의 n승이었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6c 그리고 y를 기준으로 하든 x를 기준으로 하든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6c의 4도 답이고요. 6c의 2도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웬만하면 뒤에 걸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6c의 4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답은 6c의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가장 기본 유형을 떠나서 조금씩 식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형태가 있냐면 항 두 개짜리의 n승꼴이기는 한데 이제 x 더하기 y가 아니라 식이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이 마이너스로 연결되는 녀석들은 특히 잘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x제곱 곱하기 y 4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개수를 물어봤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식이 조금씩 복잡해지고 나면 바로 전개식 일반항 공식을 쓰러 가는 거예요. 자, 이항계수로 답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개식의 일반항을 가지고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에는 일반항을 써보자 라고 해서 일반항는 뭐가 되겠죠? 6C의 K 곱하기, 자, 아까는 첫 번째가 X였으니까 X의 n-K승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X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죠? EX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EX의 6-K승. 물론 이거 K승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Y가 아니라 Y 앞에 붙은 마이너스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Y의 전체 K승. 물론 얘가 K승이라면 얘가 6-K승이 되겠죠.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항을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할 때 항상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따로따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C의 K라는 수, 2의 6-K승이라는 수, 마이너스 1의 K승이라는 수를 따로 정리를 하고 X의 6-K승 곱하기 Y의 K승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 부분만 보고 내가 찾고 싶은 녀석을 찾기 위해서는 K가 얼마면 되죠? 4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6C의 4 곱하기 2의 2승 곱하기 마이너스 1의 4승이라고 답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정리만 해주면 답이겠죠. 6C의 4는 6C의 2로 계산을 하면 되고 6C의 2는 15니까 15 곱하기 4 답은 얼마죠? 60이 되겠죠. 이렇게 답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런 유형만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점점 복잡해져 갈 거고요. 그 복잡해져 가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게 두 번째 유형.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 n승꼴이 하나가 있는데 앞에 항이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어요. 어떤 그냥 1승 지수가 없는 이런 괄호가 하나 더 곱해져 있는 이런 꼴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얘도 역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점점 복잡해져 간다고 했죠. 앞에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다고 해보고요. 뒤에는 2x 마이너스 3이라는 수가 있고 식이 있고 그리고 전체 5승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녀석에 대해서 x 4승의 개수를 찾으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 4승을 찾고 싶은데 여기서 그냥 뒤에 있는 n승,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에서 4승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괄호랑 전개를 했을 때 4승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뒤에서는 몇 승을 찾아주면 되겠죠? 뒤에서는 3승을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x랑 곱해서 만드는 4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개식 중에서 x의 4승이라는 개수가 나오는데 그게 1과 곱해져서 만드는 4창도 있겠죠. 두 개 모두 다 4창이니까 두 개를 모두 구해서 더해주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x랑 곱해진다. 뒤에서는 3창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럼 바로 뭐 하면 되겠죠? 개수만 따오면 되겠죠. 이 정도에는 일반항까지는 쓸 필요 없고요. 5C의 3에다가 2x의 3승이니까 2의 3승. 잠깐만요. 앞에다가 제가 x의 3승의 개수를 구하고 있다라고 쓸게요. 일단 그럼 2의 3승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3은 전체 몇 승이죠? 2승이 되겠죠. 여기에서 3승이었으니까 얘는 2승이 돼야죠. 자, 그러면 얘랑 뭐가 곱해지겠죠? 앞에 있는 x의 개수 1과 곱해져서 하나 만들게 되겠죠. 정리해줍니다. 10 곱하기 8 곱하기 9 72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x 4승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x 4승의 개수는 뭐가 되겠죠? 5c의 4 곱하기 2의 4승 곱하기 마이너스 3의 1승이 되고요. 그 녀석이 앞에 있는 1이라는 상수와 곱해지는 거니까 만약에 얘가 2였으면 얘도 2가 되는 거예요. 자, 1과 곱해서 그래서 4창, 전개식에서는 4창을 또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5 곱하기 16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얼마죠? 얘가 80, 얘가 240. 그러면 마이너스 240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답은 뭐가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더해서 답은 480이다 라고 써주면
답이 되겠네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복잡해져 볼게요. 앞에 있는 것도 이제 n승꼴을 갖는 거예요. 앞에도 지수, 뒤에도 지수꼴을 갖는 거죠. 자,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일단 역시 예를 들어 볼게요. x 더하기 1의 3승에다가 곱하기 2x-3 비슷한 예시를 들게요. 2x-3의 4승 이라는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x 너무 복잡하면 좀 그러니까 2승 정도만 할게요. x의 2창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방법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바로 위에서 푼 것처럼 여기에서의 상수랑 여기서의 2차 그 다음에 여기서의 앞에서의 1차와 뒤에서의 1차 그 다음에 앞에서의 상수항과 뒤에서의 2차를 각각 구해서 셋 다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그러면 이제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n승 곱하기 n승꼴은 이런 식으로 풀지 않고요. 어떻게 가기도 하냐면 앞의 식도 마찬가지고 뒤의 식도 마찬가지고 두 개 모두 일반항을 쓰는 겁니다. 앞에서의 일반항은 3c의 r이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x의 r승 3-r승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은 뒤에 걸 기준으로 생각한 건데 1은 어차피 여러 승을 해봤자 100승을 하든 10승을 하든 무조건 1이니까 걔는 어차피 안 쓸 거예요. 그러면 비교적 x 하나만 어차피 문자 남기면 되니 지수 남기면 되니까 r이라고 하나만 표현을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렇게 일반항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에서의 일반항은 또 별개로 따로 쓰는 거죠. 그러면 4c의 s 곱하기 2x의 전체 s승 그리고 마이너스 3의 4-s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 둘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초록색 말고 자, 둘이 곱해버리는 거예요. 일반항들끼리 곱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R에다가 1을 넣고 여기다가 1을 넣으면 1차항 곱하기 1창이 되는 거고요. 앞에다가 1을 넣고 뒤에 S에다가 2를 넣으면 1차항과 2창의 곱이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R과 S를 넣으면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따지지 않고 일반항 하나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만 R과 S를 고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곱해주면 되는데 아까 정리 어떻게 하자 그랬죠?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정리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도 수는 수끼리 3cr, 4c의 s, 2의 s승, 마이너스 3의 4-s승 따로 문자는 문자끼리 따로 x의 r승과 s승이 곱해지는 거니까 r 더하기 s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를 만드는 누구죠? r 더하기 s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쌍을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어떤 순서쌍이 있죠? r이 0일 때 s가 2가 되는 거, r이 1일 때 s가 1이 되는 거, r이 2일 때 s가 0이 되는 것까지. 그러면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개수만 찾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녀석은요. 3c의 0 곱하기 4c의 2 곱하기 2의 2승 곱하기 마이너스 3의 2승. 두 번째 녀석은요. 3c의 1 곱하기 4c의 1 곱하기 2의 1승 곱하기 마이너스 3의 3승. 세 번째는요. 3c의 2 곱하기 4c의 0 곱하기 2의 0승 곱하기 마이너스 3의 4승이 되겠죠. 각각을 정리해주면 첫 번째 녀석은 얼마죠? 1 곱하기 4c의 2는 6이고요. 2의 2승은 4, 마이너스 3의 2승은 9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 생략할게요. 3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7 그리고 잠깐만요. 마이너스 27 그리고 세 번째 녀석은 3c의 2는 3이고요. 4c의 0은 1 2의 0승도 1 마이너스 3의 4승은 3의 4승이니까 얼마죠? 81이 되겠죠. 그 세 개를 모두 다 더해준 것 그게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유형 하나 더 가볼게요. 그 다음 유형은 또 어떤 녀석이 있냐면 잠깐만요. 네, 그 다음 유형은 또 어떤 녀석이 있냐면
이제 식이 조금씩 더 복잡해져요. 자, 앞에 거 잠깐 확인하고 올게요. 앞에는 n승, 그리고 뭐 이것도 n승 꼴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이상한 녀석이 하나 붙은 것, 그 다음에 n승과 n승을 곱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원래는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건 먼저 설명을 할게요. 아직 설명 안 한 공식이 하나 있어서, 자, 뭐가 있냐면 앞에는 2x의 제곱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뒤에는 x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같은 문자기는 한데 뭐 1차항, 2차항과 같은 그런 식과 그 다음에 역수, 분수로 되어 있는 항까지 그걸 이제 섞어 놓고 5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어떤 특정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는데 얘를 어떤 항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2, 3 그러면은 1승의 개수를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면 되겠죠? 얘는 한 방에 보자마자 1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게 몇 승, 뒤에 게 몇 승인 게 눈에 보이나요? 그게 떠오르면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바로 이항계수 공식만 쓰면 되는데 지금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항계수로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 뭐 하라고 했었죠? 일반항을 쓰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에서는 보통 일반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항은 전개식 일반항은 5c의 k 곱하기 2x 제곱을 k승으로 갈까요? x분의 1을 k승으로 갈까요? 그것도 역시 자유입니다. 저는 보통 역수꼴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또는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뒤에 걸 보통 역수꼴, 분수꼴을 보통 k승으로 가는 편이에요. 자, 뭐 꼭 정해진 건 아니니까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얘를 그러면 일단 저는 5-k승으로 가고요. 그러면 x분의 1 혹은 x의 마이너스 1승은 제가 k승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수는 수끼리, 그리고 문자는 문자끼리. 자, 정리합니다. 이 녀석 전개해주면 10-2k승, 여기는 마이너스 k승, 그래서 10-3k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지수가 1이 되도록 하는 k를 찾는 겁니다. k는 얼마겠죠? 네,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답은 앞에 것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답은 5c의 3 곱하기 2의 2승, 즉 40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꼴을 가장 기본 꼴로 갖는다라고 했고요. 그럼 뒤로 넘어가서 항 3개짜리에 대한 거는 별도로 한 번 더 다루게 돼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아직 알려드리지 않은 공식이라는 건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n승에 대하여 그 녀석의 전개식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는 공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얘는 방금이랑 좀 달라요. 자, 어떤 식으로 가냐면 전개식 일반항 바로 구하러 가는데 NC의 어쩌고저쩌고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왜 그러냐면 방금 앞에 걸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괄호들이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k개를 선택을 하면 그 선택된 k에서 y를 고르겠다라고 정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선택되지 않은 것들은 무조건 x를 고르게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항 3개짜리는 어떻게 돼요? 항 3개짜리는 만약에 n개 중에 k를 골라서 c를 고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것에선 b를 고르나요? l을 고르나요? 조합으로 설명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조합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하러 생각 자체를 다르게 하러 갑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괄호가 몇 개가 있죠? n승이니까 n개의 서로 다른 괄호들이 막 곱해져 있겠죠? 그 녀석들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러 가냐면 만약에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치면 선택된 문자들을 밑에다가 쭉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만 놓고 보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A의 P승, B의 Q승, C의 R승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선택이 A가 P개, B들이 Q개, C들이 이제 R개 곱해져 있게 되겠죠. 그 선택된 것들을 나열한다. 그 방법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앞에 있는 개수는 뭐가 되냐면
A, B, C가 전체 n개가 있어요. n 팩토리얼. 근데 똑같은 A들이 P개가 있고요. 똑같은 B들이 Q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C들이 R개가 있다 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나열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항 3개짜리 전개식의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가 이항 정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녀석입니다. 얘네들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전개식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알았으니 그걸 한 번 더 활용을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법의 수인 순열과 조합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그냥 조합 C를 가져다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항 정리 자체를 활용하는 유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유형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이항 계수의 성질이라고 불러요. 제가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유형 중 하나인데 근데 이항 계수의 성질은 사실 학교 시험에는 한두 문제가 나오는 거지 제가 지금 공식을 총 7개를 설명할 건데 그 7가지 공식들을 모두 하나하나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긴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효율은 사실 떨어지는 단원이기는 해요. 하지만 어떤 게 뭐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이항계수의 성질 파트는 크게 3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3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가장 기본 유형과 그 다음에 그 기본 유형을 응용한 형태. 잠깐만요. 조금 내릴게요. 기본 유형을 조금 응용한 형태. 그 다음에 마지막 심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기본에서 2가지, 응용에서 2가지, 심화에서 총 3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자, 지금 제가 기본, 응용, 심화라고 붙인 거는 선생님들마다 사실은 이름 붙이는 게 조금씩 달라요. 더 어려운 거를 응용편에 있는 거를 가장 어려운 것처럼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저는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기초적인 생각 그거를 한번 꼬아서 만든 생각 심화는 전혀 다르게 바꿔서 생각하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가장 기초는 1 더하기 x 혹은 x 더하기 1의 전체 n승의 전개식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nC의 0에 x의 0승 상수항이 되겠죠. 지울게요. 더하기 nC의 1에 x의 1승 그 다음에 nC의 2에 x의 2승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게 되겠죠. 자, 끝에 2개를 쓸게요. nC의 n-1에는 x의 n-1승 그리고 nC의 n, x의 n승까지. 자, 이렇게 이제 항들이 여러 개의 항들이 만들어지게 됐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게 생각을 먼저 하냐면 공식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x에 처음에 1을 넣어 보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에 1을 넣게 되면 좌변은 어떻게 되겠죠? 1이 들어갔으니까 2의 n승이 되겠죠. 그러면 우변은요. nC의 0 더하기 nC의 1 그리고 x의 1승은 1이니까 무시. nC의 2 더하기 nC의 3 이런 식으로 해서 nC, n까지 더하게 될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두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얘는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기 때문에 0의 n승, 즉 0이 되겠죠.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되겠죠? nC의 0. 근데 x의 1승과 같은 홀수승은 마이너스 nC의 1이 될 거예요. 플러스 nC의 2, 마이너스 nC의 3.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가, 짝수 번째는 플러스가 붙다 보니까 마지막 녀석은 일단은 제가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홀수면은 그냥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요. 짝수면은 플러스 붙여주면 됩니다. 만약에 n이 12였다면 플러스 12로 12c 12로 끝나면 되고요. 만약에 n 값이 13이었다면 마이너스 13c 13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ncn까지. 자, 그러면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nC의 1 더하기 아니죠.
12C에 0 더하기 12C에 1 더하기 12C에 2 더하기 점점점 해서 12C에 12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쓰면 돼요? 아, 조합들을 더하고 있다. 여러 개를 더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에 의해서 2의 12승이 된다는 걸 바로 외우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실제 문제에서는 1 더하기 x의 n승의 전개식에서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으로 바로 냅다 물어보게 되고 그거를 우리는 얘로 넘어갈 수 있게 이 공식 자체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나요? 이항계수의 성질은. 자, 그러면 하나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누구요? 실제 문제는 이 정도는 너무 쉬우니까 조금 바꿔요. 9C에 1 더하기 9C에 2 더하기 9C에 3 더하기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죠? 9C에 8 또는 9C에 9까지 더하시오 이런 말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답은 뭐겠죠? 2에 9승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게 처음에 더해지는 걸 보면 9C에 0이 없어요. 9C에 0부터 9C 9까지 더했다면 2의 9승이겠지만 9C에 0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2의 9승 중에서 9C에 0이 없는 걸 구하시오니까 2의 9승에서 9C 0, 즉 1을 빼서 답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응용 버전으로 갑니다. 응용 버전은요, 방금 위에 나온 기본 공식을 말 그대로 응용을 하는 건데 두 개의 식이 있어요. 기본 공식에 그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응용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은 얼마겠죠? 두 식을 더했으니까 2의 n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변은요, nC의 0도 두 개가 있고요, nC의 1은 사라졌어요. 부호가 다르니까. nC의 2도 두 개가 있고요, nC의 3은 사라지고 nC의 4, 이런 식으로 누구만 남게 되겠죠? 짝수 번째 것들만 남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양변을 뭘로 나눕니다? 앞에 있는 2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좌변은 얼마가 되겠죠? 네,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이걸 이제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식을 빼보죠. 빼도 2의 n승이고요. 우변은 이번에는 반대로 부호가 같았던 nc0과 nc2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요. 누구만 남게 되겠죠? 부호가 반대였던 nC의 1, nC의 3과 같은 홀수 번째 것들만 살아남아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몇 개씩? 두 개씩 남아있다 보니까 양변을 2로 나눠서 2의 n-1승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등장하겠죠? 8C에 0 더하기 8C, 잠깐만요. 한 번 더 응용해 봅시다. 8C에 2 더하기 8C에 4 더하기 8C에 6 더하기 8C에 8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다고 쳐봐요. 자, 방금 위에서 제가 예시 든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어떠한 것들, 몇 번째 것들이 더해져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일단 2, 4, 6, 8 짝수 번째 것만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여러분은 이제 이 녀석은 짝수 번째 것만 더하라는 응용 버전에서의 질문이구나. 그럼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2의 7승부터 시작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역시 한 번 더 응용되어 있죠? 8C에 0이 없어요. 8C에 0까지 있었다면 2의 7승이 맞지만 8C에 0이 없어요. 그러니까 8C 0이 없는 상태, 1을 빼주자라고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이제 기본 공식 두 가지와 심화 공식 두 가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기본 공식 두 가지와 응용 공식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심화 공식 첫 번째 녀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예시 문제를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심화 첫 번째 녀석입니다. 심화 1. 첫 번째 녀석은 예시 문제로 바로 들어간다고 했죠. 어떤 문제냐면 잘 보세요. 8C에 0 더하기 8C에 1 더하기 8C에 2 더하기 8C에 3 더하기 8C에 4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자, 얘를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얘는 심화 버전은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부터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계산하는 방법 자체를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식을 다시 한번 써줍니다. 8C의 0과 똑같은 8C의 8, 8C의 1과 똑같은 8C의 7, 8C의 2와 똑같은 8C의 6, 8C의 5, 8C의 4까지. 자,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똑같은 식이라고 했는데 둘 다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거죠? 8C의 0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더하고 있어요. 88까지. 2의 8승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8C의 4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모두 다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2의 8승, 잠깐만요. 자리 좀 옮길게요. 2의 8승에서 8C의 4가 하나 더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죠? 얘를 둘이 위의 식과 아래 식, 파란색과 빨간색 식이 똑같잖아요. 똑같이 나눠 가졌어요. 누구를요? 2의 8승 더하기 8C의 4를요. 그래서 파란색 하나만 보게 되면 그 녀석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식도 똑같겠죠. 근데 밑에 식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미리 써본 거니까 답을 구할 때는 위에 파란색 녀석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식을 한번 더 써보는 겁니다. 자, 좀 더 쉬운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것도 심화 1번이에요. 9C의 0 더하기 9C의 1 더하기 9C의 2 더하기 9C의 3 더하기 9C의 4 이렇게 적당히 절반쯤에서 멈추는 녀석. 자, 뭐라고요? 9C의 0, 1, 2, 3, 4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홀수 번째 것만도 아니고 짝수 번째 것만도 아니고 근데 끝까지 가지 않고 9C 4쯤, 9C 5쯤 중간쯤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 녀석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 해설하는 것 자체, 풀이 자체에 똑같은 식을 한번 더 써주게 됩니다. 뭐 점점점으로 생략해도 좋지만 뭐 이렇게 일단 다 써봤어요. 몇 개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똑같은 식이고요. 9C 0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더했고 위의 문제랑은 다르게 중복돼서 뭐 8C의 4가 두 번 쓰이거나 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은 그냥 똑같은 식이고 그걸 다 더해주면 2의 9승입니다. 그럼 위의 것만 보면요. 2의 9승 중에서 똑같이 얼마죠? 절반으로 나눠 가졌으니까 2의 8승이 되는 거죠. 뭐 이걸 암산 안 해도 돼요.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이걸 이제 답으로 써주게 되는 거죠. 물론 실제 답을 구할 때는 정리해서 쓰겠지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심화 첫 번째 녀석이고요. 심화 두 번째 녀석이 사실은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얘가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제일 어려운 녀석인데 역시 예시 문제처럼 공식으로 일단 바로 쓰도록 할게요. 얘는 NC의 0, NC의 1, NC의 2 어떻게 더하고 있죠?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더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끝까지. 이것만 보면 2의 몇 승이죠? 네, 2의 n승이죠. 근데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전체 다 하나하나를 제곱을 해서 더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공식으로 먼저 알려드리면 됐죠? 얘는 답은 외우시면 편합니다. ENCN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C의 0의 제곱, 10C 1의 제곱, 10C 2의 제곱, 10C 3의 제곱, 10C의 10의 제곱까지 모두 더하시오라고 했다면 20C 10이라고 쓰는 게 답인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자,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예시 문제로 들어갈게요. 10C의 0의 제곱 더하기 10C의 1의 제곱 더하기 10C의 2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10C의 10의 제곱까지 더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쳐봐요. 얘가 왜 위에 것처럼 이제 답은 뭐겠죠? 20C 10이 되는데 왜 그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얘랑 똑같은 식을 한번 넣습니다. 어떻게요? 곱의 형태로 10C 0의 제곱은 10C 0을
두 번 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10C 0, 10C 0 이렇게 두 개를 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일단 틀 좀 만들어 놓고 갈게요. 자, 어떤 식으로 써주는 거냐면 색깔을 찐파랑과 보라색으로 갈게요. 자, 앞에 녀석은 10C에 10, 10C에 1, 10C에 2, 10C에 3, 10C에 9, 10C에 10까지. 원래 있었던 10C 0의 제곱에서 10C 0 곱하기 10C 0 그 녀석들을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10C 0과 똑같은 10C에 10, 얘는 10C에 9, 10C에 2는 10C에 8과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바꿔서 써주는 거예요. 왜 이런 작업을 하는 거냐면, 자,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얘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 1 더하기 x라는 녀석의 10승이 있어요. 얘 전개분 뭐가 되는 거죠? 10c 0에 x의 0승, 상수항이죠. 자, 더하기 10c의 1에 x의 1승, 10c의 2에 x의 2승부터 시작해서 10c의 10에 x의 10승까지 전개가 될 거예요. 구승 하나만 더 쓸까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10c의 9에 x의 9승, 10c의 10에 x의 10승. 자, 이걸 왜 썼냐면 뒤에 있는 것도 하나가 더 있다고 쳐봐요. 자, 뒤에도 있어요. 10c의 0, 10c의 1 곱하기 x의 1승, 10c의 2 곱하기 x의 2승 쭉 해서 10c의 9에 x의 9승, 10c의 10에 x의 10승까지 있다고 쳐봐요. 자, 이거를 곱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죠? 전개해야 되겠죠. 그때 위의 식과 이 식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가봐요. 10c의 0이 10c의 10과 곱해졌어요. 그건 뭐죠? 앞에서의 상수항과 뒤에서의 10차항이죠. 그걸 곱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져요? 10차항이 만들어지겠죠. 두 번째 녀석도 마찬가지. 10c의 1 곱하기 10c의 9. 앞에 있는 전개식에서는 10c의 1 곱하기 x의 1승, 뒤에 있는 전개식에서는 9승 이렇게 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식을 전개했을 때 만들 수 있는 x의 10승을 모조리 다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지느냐? 얘 좀 지울게요. 다시 헷갈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봐요. 앞으로 돌려서. 자, 여기서부터 다시 쓸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꿔 쓰고 나니까 얘는 1 더하기 x의 앞에 거 10승, 그리고 1 더하기 x의 뒤에 거 역시 10승. 그 녀석에서 x 10승의 개수를 만들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아예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1 더하기 x의 20승에서 x의 10승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답은 20c 10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건지 알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20c 10이 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는 외워주는 거죠. 누구를요? 위에 처음에 썼던 이 공식을요. 자, 반드시 외우고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태까지 앞에서 설명했던 녀석들은 지금 심화 1번이라던가 응용 기본 당연히 배경을 알고 있기는 해야 되겠죠. 공식을 제대로 외우려면. 근데 걔를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심화 2번은 이걸 구하는 과정 자체를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심화 세 번째 심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심화는 뭐냐면 심화 세 번째는 문제부터 설명하는 것보다
네, 배경부터 설명할게요. 얘는 제일 처음에 있었던 1 더하기 x의 n승이 오랜만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x 자리에 누구를 넣게 되는 거냐면 i를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i의 n승이 되겠죠.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nC의 0 그리고요 nC의 1에 i의 1승, nC의 2에 i의 2승, nC의 3에 i의 3승,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고요. 어디까지죠? nC의 n에 i의 n승까지 가게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쭉 정리하면 허수와 실수가 막 섞여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수학 상에서 실수 허수는 막 섞어서 쓰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되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어떻게 되겠죠? 실수 부분부터 쓸게요. nC의 0, 그 다음에 nC의 2. 근데 뒤에 i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nC의 2 플러스 nC의 4 마이너스 nC의 6,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nC의 1 마이너스 nC의 3.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허수 부분 보고 있는 겁니다. 홀수승들. i의 3승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nC 3 플러스 nC의 5 마이너스 nC의 7,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뒤에는 i를 묶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끝났어요. 얘는 이 파란 색깔 네모 박스 부분이 실제 문제로 나오게 되고요. 얘는 뭐죠? 1 더하기 i의 n승의 실수 부분이고요. 얘는 1 더하기 i의 n승의 허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얘를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실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시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시 문제 어떤 게 있겠죠? n으로 쓰면 안 되죠. 13 쉬운 거부터 할게요. 13c의 0 더하기 마이너스 12c의 2 더하기 12c의 4 마이너스 12c의 6 12c의 8 12c의 10 12c의 12까지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보면서 아까 심하나 기본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 어떤 것들을 더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조합들을 매우 많이 더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을 더하고 있죠? 0, 2, 4, 6, 8, 10, 12 짝수 번째 것들만 더하고 있고요. 특징들 잘 살펴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심화 세 번째에 나오는 1 더하기 i의 앞에 거 12승이란 녀석에 대해서 실수 부분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상에서 1 더하기 i라는 녀석은 먼저 제곱을 해주면 편하다라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i의 제곱은요 2i가 되는 거니까 6승만 해주면 되고요. 그럼 2의 6승에서 i의 6승이 들어가죠. 근데 i의 6승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4가 나오고 그 식에서 실수 부분만 읽어주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64가 되겠죠.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럼 하나 더. 13c의 0 빼기 13c의 1 더하기 13 이러면 안 되죠. 2 더하기 13c의 4 더하기 13 빼기죠. 왜 이러죠? 13c의 6 더하기 13c의 8 빼기 13c의 10 더하기 13c의 12까지 0, 2, 4, 6, 8, 10, 12. 자, 이걸 이제 물어봤다고 쳐요. 그럼 이제 어떤 조합들을 더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겁니다. 13C로 시작하는 조합들을 많이 더하고 있어요. 누구만요? 짝수 번째 것들만. 어떻게 더하고 있죠? 부호를 바꿔가면서. 그러면 부호가 바뀌고 짝수 번째 것만, 또는 부호가 바뀌고 홀수 번째 것만, 얘네들은 심화 세 번째 나오는 1 더하기 i의 전체 13승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짝수 번째 것만 물어보니까 실수 부분을 구하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실수 부분.
그럼 실수 부분 구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할 거죠. 1 더하기 i의 13승 어떻게 계산하라 배웠었죠? 수학상에서 1 더하기 i의 제곱에서부터 출발하고요. 걔를 2분의 13승을 할 수는 없으니 몇 승부터 하는 거예요? 6승. 그리고 1 더하기 i를 추가로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거는 2i의 전체 6승에 1 더하기 i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4에다가 1 더하기 i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계산 마저 해주면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4i. 그 중에서 실수분만 답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64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항계수의 성질이고요. 이 녀석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문제에서 막 조합들을 여러 개 막 더하고 있을 때 어떤 것들을 더하는지를 막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호가 혹시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그거 잘 보셔야 되고, 혹시 하나 빠뜨린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한 문제를 이제 이항계수의 성질 중에서 어떤 식으로 외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수업 중에.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외우셔야 되는, 학생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는 얘가 문제에 나오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간 걸 외우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공식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여기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걸 외우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응용 버전 여기에 있는 것도 있어요. 짝수 번째 것만 전부 다 더하는 것, 그거는 뭐죠? 2의 n-1승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조합들을 많이 더하고 있는데 홀수 번째 것만 전부 다 더하고 있어요. 부호 그대로. 그것도 2의 n-1승 이렇게 외우러 가시는 거고요. 앞에서부터 적당하게 절반 정도만 더해가는 거는 이렇게 바꿔갑시다 라고 해서 심화 첫 번째는 뭔가 공식처럼 외운다기보다는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 계산하는 방법 자체를 좀 익혀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심화 두 번째는 뭐였죠? 제곱들을 더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ENC N이다 라고 외우는 건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등장 배경도 함께 외워두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심화 3는 i를 넣었을 때 나오는 녀석인데 외워야 되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얘가 1 더하기 i의 실수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얘가 1 더하기 i의 허수 부분이라는 거. 물어보는 건 네모 박스 쳐놨죠.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전부 다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 녀석은 전부 다 더하기, 두 번째는 전부 다 더하기 빼기를 반복하기, 세 번째 녀석은 짝수 번째 것만 전부 다 더하기, 네 번째 녀석은 홀수 번째 것만 전부 다 더하기. 여기 있는 거는요, 짝수 번째 것만, 근데 부호가 바뀌면서. 마지막 거는요, 홀수 번째 것만, 부호는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항 정리 그리고 이항계수의 성질은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확률 시작하도록 할게요.